총, 미사일, 폭탄, 탱크 이런 것들이 서울 한복판에 지나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런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어나고 있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갈등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전쟁이 없는 시대. 오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국제정세에 적용되었고 또 현실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데요. 도덕적 가치와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지난번에 현실주의 공부했을 때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도덕성은 그렇게 큰 중요성을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상주의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와 확실히 대조적이죠. 대조적 구도에 있는데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현실주의가 인간 본성을 이기적이고 갈등적이다라고 보는 것과 상당히 대조되죠. 국제협력과 평화를 강조하는데요. 국제체제는 단순히 무정부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실주의와 다르죠.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협력과 규범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가 있겠죠. 옛날에는 국제연맹, 지금은 이제 UN, 조약, 그리고 외교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성과 규범의 중요성인데요.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와 공정성을 우선시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현실주의와 너무 다른 구도를 취하고 있어요. 현실주의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으면 내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힘의 논리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다 같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이상주의는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분을 해볼 텐데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인간 본성은 이상주의는 선하고 협력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주의는 이기적이고 갈등적입니다.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작정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주의에서는 이게 나의 생존과 직결이 되니까 그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거고요. 국제체제는 이상주의에서는 협력과 규범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다뤄보지 않은 주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통일에 대한 이상주의 시각과 현실주의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국제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현실주의에서는 경찰이 있나요? 없죠. 무정부 상태입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정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목표가 있는데 이상주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국제적으로 국제협력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봅니다. 주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주의의 주요 수단은 국제기구가 있고요. 국제법이 있고 외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상주의에서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이나 외교로 해결을 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주의에서는 주요 수단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는 힘이 중요해. 힘이 센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다 차지하면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힘이 세지면 생존에 문제가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실주의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 힘의 균형을 주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주의에서는 역할 모델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로 치면 국제연맹, 지금은 UN, 그리고 현실주의에서는 역할 모델은 냉전 시대의 힘의 균형 체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정말 이 이상주의가, 전쟁이 없는 이 이상주의가 조금이라도 이어진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역사적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부터 1930년대 우드로 윌슨의 14개, 14개 조항이 있어요. 국제협력과 평화를 위한 기초를 제시하며 국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이상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강대국의 불참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상주의는 유엔의 설립을 통해 다시 강조가 되었습니다. 1945년에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하지만 냉전으로 인해 현실주의적 요소가 부각되며 이상주의의 한계도 드러나게 됩니다. 쭉 시간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는데 탈냉전 시대라고도 부르는 시기입니다. 냉전 종료 후에 이상주의는 다시 부활했는데요. 세계화와 국제 규범이 강조되었습니다. 세계화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벽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국제 규범이 강조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주의에게 지나친 낙관주의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주의는 국가 간 협력과 규범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실제 국제 정세는 이상주의의 향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국제법과 규범을 강조하는 이상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막아냈나요? 막아내지 못했어요.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주권 국가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은 전쟁을 멈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힘의 정치가 여전히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미중 무역전쟁도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2018년 즈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제 자유무역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서로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관세를 부과하죠. 엄청난 관세를 서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경쟁을 굉장히 심화시켰죠. 즉, 현실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하게 되며 이는 이상주의적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주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상주의는 국제협력과 평화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요. 국제기구와 규범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러우전쟁, 미중 패권전쟁 이런 사례 같은 경우 권력 정치와 국가이익이 여전히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따라서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 잡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이상주의는 전쟁 없이 상호협력을 이루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전쟁 없는 이상주의적 세상은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협력과 평화라는 이상주의적 목표를 잊지 않고 작은 실천부터 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국제관계의 이상과 현실을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구성주의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차는 현실주의, 2차는 이상주의, 다음에는 이제 구성주의. 과연 구성주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의 국제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한 10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